오늘 아침엔 멀쩡했는데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저는 58년 가까이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10가지 신호만 기억하셔도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한대성입니다. 올해 86 환자 곁에서 58년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련받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뇌혈관 연구를 했으며 평생 수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왜 이 나이에도 유튜브를 하냐고요? 병원 문턱이 높아서 또 증상을 무시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신호를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값 걱정, 병원비 부담, 혼자서 건강 지키는 막막함을 저는 압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평생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 어떤 게 제일 고민이신지 남겨주세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고민을 남겨주신다면 제 경험으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이상이 큰 사고의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약 87%를 차지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전조도 없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58년 동안 정리한 뇌졸중 전조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잃어서 한쪽으로 쏠립니다.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주의하세요. 둘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셋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갑자기 한쪽 눈이 깜깜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다섯째, 평소에 없던 번개 치듯 극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후 처음 겪는 심한 두통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섯째, 반복되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일곱째,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사례가 자주 듭니다. 여덟째,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홉째,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고 말이 뒤섞입니다. 열째, 웃거나 입을 벌릴 때 좌우가 비대칭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증상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TIA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본격적인 뇌졸중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TIA 환자의 약 10%가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듯한 아주 작은 이상 현상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뇌 사고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비파스트라는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B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지 확인하세요. E는 아이즈, 눈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A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봅니다. S는 스피치,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게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한지 확인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1분마다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들고 후유증은 커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 약을 임의로 주지 마세요. 연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복용하던 약 목록이나 약통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넷째, 과거 병력이나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발병 4.5시간 이내라면 정맥혈전용 해술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입니다. 만약 큰 혈관이 막혔거나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합니다. 카테터를 이용해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인데 던 연구와 디퓨즈 3 연구 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는 최대 24시간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은 환자의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증상을 참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임상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76세 박말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손에 젓가락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 다시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넘기셨죠. 한 달 후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금세 회복되니까 병원 갈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난 건 2달 후였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걸음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화장실 가려다 문지방에 부딪혀 넘어지셨고 그제야 가족이 119를 불렀습니다.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혈관 내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말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잠깐 좋아지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증상 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 잠깐의 증상이 바로 TIA였습니다. 몸이 3번이나 보낸 경고를 놓친 것입니다.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연구에 따르면 TIA 직후 첫 일주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예방치료를 받으면 실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80대 초반에 귀에서 심장 박동이 쿵쿵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뚜렷하게 들려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셨죠. 이것을 박동성 이명 또는 맥박성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이것이 단순한 이명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동성 이명은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동맥 협착이나 동정맥루, 혈관 기형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영상 검사를 권했고 다행히 큰 혈관성 병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동맥에 경미한 동맥경화 소견이 보였고 혈압도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혈압과 지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시고 매일 30분씩 산책하시며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PMC 연구에 따르면 박동성 이명 환자의 약 20%에서 치료가 필요한 혈관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증상이든 귀에서 뛰는 소리든 한 번이라도 낯설게 느껴지면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특히 위험한 두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한 일차성 두통입니다. 하지만 일부 두통은 당신의 생명을 몇 시간 안에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뇌 질환의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평생 처음으로 겪는 심한 두통은 반드시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58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생명을 위협하는 두통의 빨간 깃발 7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이 깃발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첫째, 번개가 치듯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의학 용어로 썬더클랩 두통이라고 하는데 지주막 하출혈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둘째, 60대 이후 평생 처음 겪는 심한 두통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롭게 시작된 두통은 뇌종양이나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 장애, 마비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돈이 동반되는 두통입니다. 다섯째, 발열과 목 경직이 함께 나타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구토가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두통입니다. 일곱째, 기침이나 운동, 배변 시 악화되는 두통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내 평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빨간 깃발입니다.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주막 하출혈 환자의 약 70%가 극심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편두통과 다른 양상이거나 갑자기 빈도가 늘어나거나 강도가 심해진다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이나 2차성 두통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통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동반 증상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두통이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른 두통인가요?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고 검사 받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뇌졸중 재발을 막는 생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한번 경험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발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경험자의 약 4분의 1이 5년 내에 재발한다는 통계는 이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6가지의 체계적인 생활 처방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혈압은 개인마다 다르니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둘째, 지질과 혈당, 신장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EGFR을 체크해야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플라크를 쌓이게 하고 당뇨는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식사 개선입니다. 지중해식이나 대시, 다이어트를 한국식으로 변형해 실천하세요. 통곡물, 채소, 콩, 견과류를 충분히 드시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분, 짠 음식, 과음은 줄이세요. 미국 심장협회는 이런 식단이 뇌졸중 위험을 30%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당 중강도 운동 150분 또는 고강도 운동 75분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주 2회 추가하세요. 처음엔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운동도 병행하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은 예외 없는 철칙이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흡연은 뇌졸중 발생과 재발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독성 물질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혈전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금연은 곧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연 보조제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호하게 금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고위험군은 항고혈압제나 스타틴 같은 약물이 1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는 것이지 멈추면 안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8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확고하게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병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무관심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생명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했을 뿐입니다. 박말수님은 TIA를 3번이나 무시하다가 뇌경색까지 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동성 이명이라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입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단호하게 금연하는 것,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의 꾸준함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계단을 걸어오르는 것, 커피에 넣던 설탕을 딱 반 스푼만 줄이는 것, 자기 전 10분 동안 심호흡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런 작고 일관된 실천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뇌혈관 건강의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80, 90을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 함께,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드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실천만이 결국 당신의 인생, 당신의 뇌 건강을 밝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하고 더 나아질 힘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잃기 전에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용기와 의지를 잊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만일 증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